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술 협력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민폐짓을 행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분야의 협력을 재개했습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을 사실상 위반한 겁니다. 심지어 북한은 어떻게든 편법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외화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저렴한 수주 가격을 앞세워 아프리카에 동상 건립을 하는 겁니다. 즉 상대적으로 감시망이 느슨한 아프리카에서 조형물 제작 대금을 통해 불법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벌어들인 수억 달러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던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엔 유령 회사를 활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명은행을 거쳐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034억 원을 돈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미국 MBC 방송은 중국 단둥 훈장 실업 발전과 마샤오흥이 대량 살상 무기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 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기소된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었는데요. 뉴욕 멜론은행 문건에 따르면 마 대표와 해당 기업은 미국 은행을 거쳐 수천만 달러를 보내기 위해 일련의 위장 기업을 활용했고 중국과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국 등을 통해 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령 회사로 보이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갔고 일부 기업은 캄보디아처럼 고위험군 국가에 등록돼 있거나 거래에 대한 뚜렷한 상업적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은 여전히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아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심에도 김정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스쿨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최근 한미 군 당국이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험과 관련해 억제력 방안을 논의했죠. 이에 북한은 남한의 평화 타령은 구밀복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두고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보수 정권 시기에도 엄두를 내지 못한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를 지출했다며 상전이 주도하는 각종 전쟁 연습에서 열선슬에 참가하며 북침 핵전쟁 전략 실현에 극구 편승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죠. 결국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국이 첨단 무기들과 북한이 가질 수 없는 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게 되자 지레 겁을 먹은 북한은 어린아이 마냥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품을 물고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북한의 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인데요. 이미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김정은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북한판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구촌에선 다른 나라와 협력 없이 온전히 자국의 힘으로만 자립경제를 이룰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김정은은 그냥 북한 주민들의 허리띠를 조여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만들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삶보다 자신의 권력,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고 주민들을 희생시켜 비대칭 무기인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남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대한민국은 이미 두 차례의 불구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위장 평화 전술을 펼치며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 대결 구도로 회귀했습니다. 이는 작년 3월부터 이른바 미사일 4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대구경 조종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하더니 급기야 올해 3월 29일엔 유견장 방사포의 발사 시험을 계기로 미사일 4종 세트의 개발이 성공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의 개발은 아직 실전 배치 전 단계를 할지라도 굉장히 단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또 사거리가 단거리라는 점에서 한국 위협용인 겁니다.
게다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엔 북한군이 서해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사건이 있었죠. 이에 한국군은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최초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05년 9.19 공동선언은 최초의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2018년 9.19 군사합의는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4종 세트의 완성을 위한 집중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북한은 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열망을 이용해 괘씸하게도 한국을 위협하는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매진했던 거죠. 또 북한이 이런 짓을 벌이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장마와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북한도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요. 이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모든 수해 복구 작업을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김정은의 지시가 있어야만 구호 활동이나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북한에서 주체적 인간은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이고 주민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일 뿐이라는 걸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김정은은 지난달 초 홍수 피해를 입은 황해도 지역을 방문해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을 지원하고 옹파군 농장마을 800세대에 새 살림을 지어주라고 하는 등 군대의 수해 복구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 결국 민간 경제에서 이 정도의 주택 건설을 감당하지 못해 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북한의 실패를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북한 경제가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또 김정은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예비 양곡까지 풀었건만 식량난 우려에 곡식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인들까지 도적질에 나서 상당한 양의 강냉이가 유실되고 있어 농장 소속 노동적위 대원들이 무장경비를 설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자라지 못한 작물을 무분별하게 훔쳐가면서 막상 추수 시기엔 남는 것이 없어 더 큰 식량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복구에서는 얼마나 북한이 열악한지 그 실상을 확연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노동신문은 함경북도의 태풍 피해 현장으로 보내는 중요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임시다리가 함경남도 단천시 북천에 설치됐다며 관련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수십 명의 남녀가 아무런 장비 없이 맨손과 밧줄만으로 작업하고 있죠. 그저 몇 세트의 지게차와 부교만 있으면 해결될 일을 그야말로 맨몸으로 정면 돌파전을 벌이는 웃기면서도 슬픈 광경인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기근을 걱정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김정은은 평소에는 북한 주민들을 발톱의 때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서 왜 갑자기 수해 복구에 올인하는 척 연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우선 북한의 겉과 속이 다른 체제 속성을 간파해야 합니다. 북한의 그럴듯한 말이나 연출된 영상, 선전, 선동에 이끌리기보단 그 속내와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요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가며 연출된 애민 메시지를 쏟아내는 김정은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피해를 본 황해북도 강북리를 찾은 김정은은 북한군이 동원된 복구 현장을 둘러보면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건물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니 방문짝이나 창틀은 낡고 조잡했습니다. 마치 수해 현장에서 무너진 집을 정리하며 가져온 것이거나 다른 지역의 것을 재활용하는 듯 했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챙기며 주민에게 공언한 선물주택의 문짝 하나 제대로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북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런 실상은 타 지역의 수해 복구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속을 들여다보면 고리타분한 수해 복구 민생 챙기기 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여전히 수해 복구에 올인할 기세입니다. 자신이 내놓은 정책 노선이나 야심찬 프로젝트가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참에 벌충하겠다는 겁니다. 또 자칫 민심의 이반을 부를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적극 활용해 간부들에 대한 책벌과 신속한 복구 지시, 현장 지휘 등으로 민심 챙기기 코스프레에 나선 분위기도 감지됐죠. 게다가 앞서 설명했던 불법적인 돈을 모으던 수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소속 사이버 해커 간부 2명이 금융 해킹으로 얻은 적인 현재 상황, 중국 반응, 한국 공장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 화웨이, 미국 못 버티고 결국 삼성전자에게 붙으려는 현재 상황,
중국 반응, 삼성전자 없으면 화웨이도 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를 끝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즉 LCD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중국 수저우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매각에 관심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없던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로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을 중국 업체들이 인수하게 되면 사실 특별한 어떠한 공사 기간 없이 곧바로 그 즉시 대형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의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만큼 벌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수타진 소문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이 TCL 테크놀로지인데요. 중국의 TCL 테크놀로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의 생산 중단 계획을 밝힌 지난달 31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수저우 생산 라인에 대한 인수 의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리둥성 TCL 테크놀로지 회장은 작년 말 이후 대형 디스플레이 액정 표시 장치 패널 가격이 반등하고 업계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됐다면서 제가 올해 하반기까지 193달러 정도까지 65인치 패널 기준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수요 패턴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결국 수요는 꾸준하다는 이야기고 업계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추세를 볼 때 중국은 대형 제품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계는 어려운 시기에 인수합병 기회가 더 많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올해와 내년에 인수합병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이 TCL 리둥성 회장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인수에 집중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TCL 테크놀로지는 자회사로 중국 2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CSOT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이 TCL의 자회사인 CSOT는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얘네가 참 웃긴 게 투자 유치, 기업 유치는 하자고 하면서 항상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중국의 경우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을 투자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에도 기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합작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함인데 기술을 빼먹거나 지분을 포기하고 중국 땅을 뜨게 만드는 게 중국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원천 기술은 사실상 없는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남의 기술 훔치면서 당당하게 세계 1위를 노린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뻔뻔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2011년 당시 중국 정부가 이 삼성전자의 수저우 액정 표시 장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 60%, 수저우 공업 원구 3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CSOT 10%의 비율로 조성하는 조건을 내걸었었고 삼성전자가 이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TCL 테크놀로지가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중국 내 분위기로는 이 TCL 테크놀로지는 CSOT를 통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CLP 펜다를 원래 인수하려고 했지만 중국 BOE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무게가 점점 기울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을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미래 대형 패널의 판매 경쟁은 기존의 한중일, 일본은 빠져야겠지만 한중 경쟁에서 중국으로 옮겨가서 중국 내 패널 공장들의 경쟁으로 바뀔 것이고, 만약 CSOT가 삼성의 수저우 공장을 진짜 인수하게 된다면 CSOT는 2023년까지 전 세계 대형 패널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CSOT가 앞으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생산 라인 인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CSOT 대형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출하 면적은 2120만 제곱미터로 시장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K 해상도 액정 표시 장치 출하량에서는 16.7%의 점유율로 시장 1위에 오를 만큼 중국 업체이지만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액정 표시 장치 생산 라인이 최대 월 16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CSOT 입장에서 기존의 생산량의 수저우 생산 라인 인수를 통해 생산 캐파 확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매력적인 셈이 되겠죠. 더욱이 CSOT는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로 TV용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을 공급하고 있어서 수저우 생산 라인 인수를 통해 대형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중국 업체에 넘기는 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넘기더라도 정말 넘겨야 된다면 각종 공정 정보나 디스플레이 생산 레시피 등 노하우들이 담긴 자료들은 모두 우리나라 국가 기밀에 준하는 산업 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재를 이겨내기 위해 또 삼성전자를 새로운 대안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만 생각하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영국 로이터에 따르면 이 화웨이 간부급 관계자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최고의 선택지로 삼성전자, 그 다음으로 대만 미디어텍, 중국 유니 SOC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제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방금 저 화웨이 간부의 발언은 그만큼 미국의 제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엄청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화웨이 핵심 간부가 삼성전자를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닌 사업 파트너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이 반도체 위탁 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글로벌 대기업인 이 화웨이를 고객사로 만약 두게 되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큰 모험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이 너무나 큰 상황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의 제재는 겉으로는 중국 화웨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제재를 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화웨이라는 거대한 그림 외에도 미국 속내에는 화웨이의 반도체를 최신 공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해주는 이 대만의 파운드리 최강자 TSMC라는 파운드리 업계 최강자가 말을 듣지 않으니 아예 화웨이 제품을 생산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